그래서 저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꾸테크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4월 주요 이슈 총정리 그리고 5월 투자 대응법. 요즘 투자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름만 봐도 엄청 제 기준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방문자 수란다. 몇 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죠? 저한테는 안 보여가지고. 아마 채팅이 저한테 노출되는 게 조금 느릴 거예요. 네. 오늘 목표는 100분 정도 들으시는 걸로 해보겠고, 열심히 저는 그럼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특강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 관련 노하우 및 의견 전달 목적만을 위해 제작되었으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투자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의 판단 및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채팅 편하게 치고 계시는데 채팅은 자유롭게 하시되 아래 부분만 좀 지켜주세요.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자극적이거나 심한 언행 하지 말아주시고, 투자 선동이나 광고성 채팅은 금지해주시고, 직접적인 종목 가격에 대한 매매 질문 등 이런 민감한 질문은 금융투자법상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팅하실 때 특강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추천도서 한 권을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없잖아요.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분들 모두 다 드릴 거니까 최대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도서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읽고 많은 투자 성장에 도움이 됐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대로 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캡처 따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읽은 책인데 하면 그 책은 건너뛰면 되겠죠. 사실 이 8권만 읽어도 투자 성장에 많이 좀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중수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뭔지, 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책들이니까 오늘 채팅 잘 참여하셔 가지고 책 한 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보면 지금 9시 5분에 바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혜택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눈치 게임을 할 거예요. 1번 먼저 외쳐주시는 분께 추천도서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채팅창 보이는 제 기준. 네, 박윤수님이 제일 빨랐어요. 손가락 안 쉴게요 라고 하셨는데 가장 빨랐고, 이거 캡처해서 저한테 DM이나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써주셨는데 나는 안 됐네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벤트 할 테니까 참여 지금처럼 해주세요. 쓱사항님 0은 안 돼요.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 오늘 준비했으니까 지금처럼 잘 참여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요 책 경제서적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요 책 되게 좋고 이 책은 가볍게 잘 읽혀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차트 쪽 내가 좀 알고 싶다 하면 요거 괜찮고, 재무제표 알고 싶다 하면 요거 괜찮고. 네, 너무 주식책만 썼는데 다음 달에는 제가 읽었던 코인책도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도서사에서 뭐 돈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은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주세요. 자,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광고나 이벤트 글 보고 요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GGU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GGU는 Growth Gate for You의 슬로건으로 직역하면 당신을 위한 성장문이죠.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 분들과 함께 성장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고요. 네이버,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스레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2.8만, 유튜브도 많이 성장했어요. 거의 4,000명 가까이 되고 많이 올렸죠. 쇼폼 위주로 올렸는데 오늘 강의가 좀 잘 되면 이것과 비슷하게 롱폼 위주로도 좀 이렇게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 스레드도 1만 명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너무 좋죠. 그것도 필수 서적입니다. 다만 조금 부동산 서적에 가깝다는 거. 저도 읽었어요. 네, 코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투자 및 자기계발 등 성장과 관련된 활동을 교류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용 VOD 플랫폼인 굿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멘토가 많이 없긴 한데 저랑 머니인더홀님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들도 제가 2023년까지는 연구원을 했었어요. 공기업 성격을 띤 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를 10월 달쯤에 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구단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돈을 버는 구단은 아니고 저희끼리 취미로 차는 건데 욕설 없는 축구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냥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 때문에 못 차고 있는데 제가 초기 멤버들한테 유니폼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 축구 좋아하는데 서울 쪽 사신다, 풋살 좋아한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의도 특강도 가고 그랬는데 몸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렸더니 몸이 상해서 이제는 조금 머니랩에 집중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말만 구단주지 뭐 없습니다. 그냥 같이 국밥 먹고 공 차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4월 라이브 특강 목차는 요렇게 돼요. 아마 공유를 미리 드려서 아시겠지만 4월 주요 이슈 총정리 간단하게 잡아드릴 거고 5월 투자 대응법 그리고 머니랩 5월 참여 공지랑 혜택 안내 그리고 Q&A 소통 진행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추첨 선물이랑 혜택 이벤트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GGU가 약어가 뭐였죠? 혹시나 운영진 분들 계시면 쓰면 안 돼요. GGU 약어가 뭐였죠? 정확히 풀네임을 적어주신 분께 추천도서 한 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망님이 한글로 적어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적어주셨기 때문에 네, 먼저. 그리고 제가 한글이든 영어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수수께끼님에게도 드릴게요. 네, 너무 잘 적어주셔가지고 수수께끼님이랑 망망님 두 분께 제가 영어로 적으라고 했어야 됐는데 일단 두 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채팅창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개인 연락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몸 좀 풀고 여러분도 메모 준비하시고 제가 또박또박 그리고 딱 꽂히게 알려드릴게요. 4월에 머니랩에 정말 많은 정보를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전부 다 확인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갈피를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돈은 안 받지만 이러한 특강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저는 특강을 안 하면 더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분 누구죠? 이분? 요즘 이분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분인데 네, 윤수님 많이 화나셨나봐요. 트로풍쇼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람스엠 맞아요. 우리의 도란프. 네,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백악관 홈페이지 메인 사이트예요. 백악관 홈페이지 메인 사이트.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이렇게 바이든 얼굴 걸어놓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트럼프 얼굴 아예 대문짝만하게 걸어 버렸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1월 달에 하고 제대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심한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좌가 많이 녹아내리셨을 거예요. 안전자산이나 금에 투자하지 않았던 이상. 왜냐면 저도 분산 투자를 했지만 그 모든 분산이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체념하고 이러한 정세들을 계속 확인하고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각 나라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빨간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한테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 유럽 연합에도
어렵게 하고 있고요. 중국이랑은 거의 뭐 지금 관세 전쟁하기 전 직전에서 막 서로 전화한다 만다 이러고 있고요. 의외로 러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랑은 조금 괜찮아요. 저는 의외로 러시아랑 괜찮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이란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인피니티 스톤의 영향력이 맞아요. 짤도 많이 돌고 좀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냥 재밌게, 왜냐면 슬프잖아요. 계속 그 생각만 하면. 그러면 언제 또 이런 장세가 오겠나 기회로 바라보면서 계속 저도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과 이렇게 마찰이 많고 러시아랑은 우호적으로 가는데 아마 트럼프가 지금 3선까지도 노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찌라시긴 해요. 이건 찌라시인데 진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행보면 진짜 뭐 법을 뜯어 고치더라도 삼선임 연임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겠다. 뭐 저희가 막을 순 없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 대응은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럼 어느 정도로 칼춤을 췄나? 일단 가장 큰 건 관세 영역에서 칼춤을 췄어요. 관세. 그래서 원인을 정리 드렸지만 요렇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미국 제품 이렇게 싸게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해줬는데 니네 이제 세금 내야지. 왜 세금 내라고 하냐면 사실 트럼프의 목적은 비트코인 관련된 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안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저는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격을 눌렀을 때 싸졌을 때 사야 이 사람들이 이 국가가 더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비축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죠. 그럼 돈을 어디서 뜯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뜯기는 좀 그러니까 외국 전 세계한테 돈을 뜯는 거예요. 그걸로 나라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갚기 위한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비축을 할 돈을 마련하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편관세, 품목관세, 뭐 상호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지 쉽습니다. 보편관세는 원래 보통의 관세예요.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를 해당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관세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185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니네 나라 몇 퍼 할 거야? 난 몇 퍼 할 건데. 너 그 몇 퍼 할 거야? 오케이 나도 올려. 요렇게 지금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갑질 일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재밌는 짤을 하나 가져왔어요. 30회 몇 회? 여기 우리 조교 역할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봐라 이거. 50회 몇 회. 자 10회 시작.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몇 회 했다가 몇 퍼 했다가 몇 퍼 했다가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저도 머니랩에서 공유 드릴 때마다 이제는 좀 지쳐요. 이제는 좀 지친 상황이고 네 트 쪽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쳤죠. 근데 요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실 제가 7년 동안 겪었던 경험에 의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익숙해요. 관세 또 바꿨네. 또 바꿨네. 조금 하락했네. 이러면서 조금 하락하고 조금 상승하다가 이게 무뎌져요, 하락이. 지금은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 3, 4, 5개월 동안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에 대한 하락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 무역 전쟁을 진짜 일으키고 이렇지만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 참고해 가시면 좋겠고 현대차 31조 투자한 거 아시나요? 현대차 31조 요거 맞아요. 진짜 묻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위로 바꿔줘야지. 우리 한국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 요런 부분들이 각 국가들이 이제 미국 못 믿겠다. 진짜 잘못하면 전쟁 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국방 그 방위산업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조선 업계들도 미국이 강화하려고 업계를 많이 해서 국장에서도 그런 투자처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제가 작년 24년도 12월 무료 특강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쉬웠던 점은 그런 주식들 많이 샀긴 했지만 분산해서 사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요. 네, 이제 별 관심 없죠. 네, 이제 앞으로 투자가 중요하니까.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정말 좀 뭐지? 잘하셨어요. 행보를. 미국으로 갔어. 직접 날라가가지고 그냥 31조 사인해버렸어요. 이거 제 사인인데 사인을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요놈 봐라
얘처럼 해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근데 짤 보시겠어요? 미국의 31조 원 투자. 현대차 관세 없다 딱 선언을 했는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이 당황한 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므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에 미국에서 제품 만든 거에 대해서만 관세 안 매기는 거지, 니네 한국이나 다른 생산 기지에서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거는 관세 매길 거야, 요 뜻이에요. 네, 트럼프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만난 적은 없지만 미치겠어요. 네, 갑질이에요, 갑질. 일진놀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투자자인데 대응해야죠. 그래서 저도 관세라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투자는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계속해서 좀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더 성장을 하고요. 거의 코로나 때였나요? 코로나 때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엄청난 하락률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니랩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각 나라별로 그러면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한다고 하고 진행되고 있나 말씀을 이렇게 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25% 상호 관세 한다고 하고요. 유예했어요, 지금 협상을. 그래서 그거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뭐 거의 미쳤습니다. 이제 중국도 야, 더 이상 올리는 거 의미 없어, 너 그만해,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진핑 형 전화 좀, 형 아닌가요? 진핑 동생 전화 좀 해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요런 상황이에요. 아주 둘이. 근데 중국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물론 중국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산업 발달 측면에서는 인구수로 때려박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발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한테 깨갱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도 상호 관세 좀 하고 있는데, 이 USMCA라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이게 만들어져서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데, 75%의 자동차가 만약에 북미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무관세예요. 요런 제 품목들인데 이런 품목들조차도 관세를 때리겠다 해버리니까, 야, 우리 그렇게 협약 바이든이랑 했는데 너는 갑자기 왜 이래 하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도 어이가 없죠. 네, 그동안 막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실 우리 많이 잃었는데 우리보다 더 잃은 부분들이 기업들이나 국가들 아닌가, 나름의 위안을 좀 삼아 보자라는 제 측면이고요. 원유 수입국들에도 2차 관세. 왜냐면 미국도 기름이 나오니까 니네 기름 알아서 해라, 우리 그러면 수량 늘릴 거다. 그럼 니네 돈 못 벌고 못 먹고 산다. 이렇게 갑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도 이렇게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있고, 왜 조금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일본은 24%고 우리나라는 25%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물론 일본이랑 미국은 조금 친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랑은 조금 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일본을 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 관세 협상 방금 나왔었잖아요. 언제 하냐면 4월 24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1일인데, 네, 3일 뒤에 또 머니랩에서 어떻게 관세 협상이 됐는지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꼭 하루에 10분 정도나 주에 정리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가시면 투자가 더 쉽고 재밌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2 통상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선자부 장관님이랑 그리고 뭐 재무부 장관님,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무역부 장관이랑 재무부 장관님, 이렇게 두 명 2대2 미팅을 한대요. 미팅 좀 그런가? 2대2 데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첫 관세 협상에 들어간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다. 또 일본이 미리 해버렸어요. 역시 일본을 조금 더 이뻐하는데 그래도 좀 나은 점은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약해요. 지금 정치권도 아시다시피 많이 약하고, 정치 얘기는 많이 하진 않을게요. 저도 뭐 딱히 어디에 쏠려 있는 건 아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투표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뽑을 사람이 없더라도 무효표 정도는 던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국 금리 현황에 앞서서 퀴즈를 좀 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금리가 뭐죠?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금리가 뭐죠? 제 수강생분들은 말하면 안 돼요. 혹시나 금리. 돈의 값. 코크님이 가장 빨랐어요. 코크님 돈의 값. 그래서 코크님도 캡처 하셔가지고 도서 한 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복돼서 도서 당첨되신 분은 다른 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께 이제 넘겨 드려야 되니까.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래서 금리가 뭐냐 물어보면 돈의 값이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제 금리에 대한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금리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요,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중앙은행이 한국엔 뭐가 있죠? 한국은행이 있죠. 미국은 뭐가 있죠?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있어요. 페드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한테 뭐 예적금을 내주고 대출을 내주고 이런 역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기준 금리를 결정해요. 각 나라의 기준 금리. 왜냐하면 얘네들의 존재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 결국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돈의 값어치가 낮아진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그럼 돈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돈의 값인 금리라는 걸 올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물건 값이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때 2020년, 21년에 왜 이렇게 낮았는지, 한국이 빨간색 금리고 미국이 파란색 금리인데, 요때는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터졌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다 보니까 뭐가 안정이 안 되냐면 금융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된 거죠. 왜냐하면 수출도 못해, 우리 밖으로도 못 나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중앙은행이 뭐라냐면 물가란다. 금리를 낮춰주고요. 금리를 낮추면 대출 이자가 낮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화폐까지 뿌립니다. 네, 돈을 줘요.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사업자분들한테 복지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줍니다. 요 두 가지, 돈 풀기, 금리 낮춰준 거,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해요. 양적 완화. 약간 경제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주kur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양적 완화 꼭 기억해 주시고,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니까 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 돈도 받고 금리도 낮아지니까 뭐야, 예적금 했는데 이자율이 1%밖에 안 돼? 이럴 거면 나 예적금 안 하지. 옆 친구 주식이랑 코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 언제 사? 해가지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투자 자산들로 흘러간 거예요. 주식, 코인, 부동산. 그래서 이런 자산들에 대한 급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물건 중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뭐죠? 물론 뭐 히든템들 빼고 거의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 값어치가 많이 오르니까 물건 값의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지자고요, 우리. 물가 상승. 오케이?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중앙은행은 또 뭘 하냐면, 코로나가 이제는 좀 익숙하니까 금리 인상을 다시 실시해요.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쭉 올려버리죠. 네, 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시금 투자 자산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대출이자도 좀 높아져. 그리고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빨아들이니까. 왜냐면 대출이자나 예적금 이자가 높아지면 은행에 돈을 더 넣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산은 하락을 겪고, 하락한 사람들이 공포 심리에 젖어서 돈을 더 뺍니다. 또는 안전자산으로 옮겨 담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폭등을 하던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렇게 이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할 거면.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킵니다. 근데 보면 한국은 3.5%까지밖에 못 올리고 미국은 5.5%까지밖에 못 올렸죠. 자, 여기서 다시 금리가 뭐였죠? 금리. 돈의 값. 미국의 돈 이름이 뭐죠? 미국의 돈. 미국의 돈 이름과 한국의 돈 이름. 미국은 달러를 쓰고요. 한국은 원화를 쓰죠. 네. 달러랑 원화의 값어치의 차이는 뭐죠?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이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환율이 높아졌네, 환율이 낮아졌네가 아니라 요런 경제 흐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이때 당시에 한국은 잘 따라가다가 왜 여기서 끊겼어요? 미국은 여기까지 올렸는데. 사실 한국은 미국보다 체력이 약해요. 한국이 미국보다 체력이 약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5.5%를 넘으면 시중은행들의 시장금리가 6% 이상, 7% 이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받았는데, 물론 저도 조금 받았지만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한 거예요. 힘들지만. 네. 그래서 꾸역꾸역 버틴 겁니다, 지금. 그리고 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반대편인 금융 안정을 시켜야겠죠,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보통 파월 아저씨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인하하니까 한국도 휴 다행이다 하면서 인하를 하면서 이제 조금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있습니다.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25년, 2026년 요런 흐름이 다시 왔을 때 이게 다시 1%, 0%, 뭐 과하지만 0%까지는 안 올 거예요. 과하지만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나라가 많이 어렵고 관세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산들이 다시 또 폭등하지 않을까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저를 레버리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언제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시나리오를 알고 살아가시고 30년, 40년, 50년 살아가신다면, 또는 내 자식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안 되더라도 내 아들이나 자식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25살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어른들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도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런 흐름들로 이제 앞으로 투자에 적용을 해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블룸버그에서 주요국, 주요 중앙은행들의 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지고 온 건데, 뭐 그냥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이건 가지고 왔어요. 컷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크가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페드,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따 나오는데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BOE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 해가지고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페드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그 다음에 BOJ는 뱅크 오브 재팬 해가지고 일본의 중앙은행. US 이거 잘 모르 선거, 미국 선거.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당황했네요. 이런 식으로 용어도 은근 어려워 보이고 우리 이거 안 보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또 혹시나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저도 찾아봐요. 그냥 요즘 AI도 발달 잘 돼 있으니까. 아, 경제 부모님이라고 또 칭찬까지 정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금리 현황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머니랩에 올려드렸지만 가지고 왔어요. 낮춘 국가들, 높인 국가들, 변하지 않은 국가들 많이 낮췄죠.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1일에. 그래서 머니랩에 글 올려드린 자료인데 이거 뭐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실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내릴 거다, 내리거나 동결할 건데 관세 영향을 좀 보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는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나요? 내리는 역할을 하나요? 관세.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관세, 물가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네, 올리는 역할. 아까 코크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공승희님 제가 성장하시라고 책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알려주세요. 관세업, 관세업 너무 좋은. 저의 인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리액션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머니랩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관세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선생님, 근데 금리 인하가 웬 말입니까? 그 이게 뭐냐면 사실 관세라는 애는 금리 인하를 제한시키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야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겁먹지 마 하고 중앙은행에 통보를 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뭐냐면 트럼프의 유가 조절이에요. 이 물건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유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유가를 우리가 더 풀면 돼, 그렇기 때문에 금리 그냥 내려, 우리 빅 아메리카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파월은 이거 관세 큰일 난데 럼프 형, 근데 내가 뭐라고 하면 좀 잘릴 것 같고 직장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후자 쪽,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물가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겁 한번 주고, 우리 너 50대 맞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20대를 때려버리면 나 덜 맞은 거 같네, 요런 느낌 받죠.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장도 다시 환호할 테고, 그 전에 얘네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저점 매집 끝나고 이런 거 다 알 테니까 정보력도 많을 테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온다면 너무 우리가 두드려 맞아서 자산 시장에 대한 폭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등 뒤에는 항상 또 뭐가 있냐면 폭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상승장이 오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긴 올 거예요. 제 생각에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 이유만 아니면 올 건데, 왔을 때 우리는 예민하게 보자고요. 너무 막 샴페인 터트리지 말고 분할 매도도 하고, 제가 그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 텍스트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전 머니랩 강의들 하면서 많이 피드백 달라고 했었어요.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런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좀 크게 요점만 바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좋아요. 빨리 여러분들도 혹시나 카톡도 지금 치실 수 있으면 와 오늘 강의 장난 아니라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돼, 우리 같은 젊은 분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파월이를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해임할 수 있어, 내가 너 좀 겁 좀 먹어, 요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자료를 참고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파월까지 건드려? 왜냐면 트럼프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겁주게 하는 거예요. 일진이 와가지고 너 돈 안 가져오면 내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파월의 임기는 내년 6월인가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제 기자들도 오죠. 기자들도 와가지고 막 이제 파월씨는 아닌데 중앙은행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때리는 것 때문에 해임하신다면 사임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사임 안 할 거다, 이 자리 어떻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2의 슈카는 너무 감격이고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카월드 재밌네요. 제가 이제 뭐 재밌게 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초보 BJ잖아요. 열심히 달려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막 관세, 트럼프 요런 거 한다고 지금 너무 지루하죠. 약간 9시에 퇴근하고 왔는데 선생님 막 관세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경제만 하루 종일 하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타이밍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관세 이야기 다 끝났어요. 금리 이야기도 끝났어. 다음에는 코인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주식, 코인, 부동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자, 이번 달 주식 추첨 이벤트는 스타벅스 주식을 준비했고요. 스타벅스가 지금 81달러 정도 됩니다. 네, 개장 전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10만원 가량 약 되는데, 제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막 시장 하락하고 이럴 바에 이벤트로 내가 2분 더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5명 드릴 거예요. 왜냐면 머니를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매출은 없는데, 여러분들 5월 6월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5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이에요? 아,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드릴 때 사실 주식을 드릴 수는 없어서 그것에 맞는 금액을 지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주식을 사시던 배당주 주식을 사시던 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은 매월 바뀌어요. 그래서 머니랩 참여자가 막 나중에 몇천 명, 몇만 명 됐다 하면은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100만 원 넘는 이런 뭐 버크셔에스의 주식 이런 거 갈 수도 있겠죠. 엄청나겠죠. 네, 한번 분위기도 전환시킬 겸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랜덤 추천. 요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대박이죠. 아, 이게 좀 어폐가 하나 있는 게 동명이인분이 있는데 동명이인분이 나오면 그건 두 분으로 칠게요. 또는 세 분으로 칠게요. 지금 1400분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름을 입력을 안 하거나 뭐 자기의 정보를 입력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됐을 건데 요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5분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5번 해야 되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잘 체크해주세요. 자, 3, 2, 1 하면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3, 2, 1 눌러주세요. 아, 누르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세요. 자, 3, 2, 1 이것만 보면 홀짝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방송. 네, 출발하는데 아, 부금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 초보 BJ라. 고은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빠른 상황이고, 아, 저도 이거 참여하고 싶네. 강수현님 1등 대박이다. 강수현님 축하드립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것만 계속 하고 싶죠. 저 연습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강수현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다시 섞어야 되고 이제 4분 남았어요. 동명이인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재밌죠? 자기 이름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이제 이름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자, 다음엔 누가 당첨을 받으실 건지 이거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구독 정보 보시고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릴 거예요. 문자든 카톡이나. 김예은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도파민인 것 같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분만 더 뽑고 코인 이야기 하고 나머지 2분 더 뽑을게요. 이거 재밌으니까 한 번에 다 가면 또 아쉬우니까.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뭐 도박 방송 이런 거 아니고요. 건전한 투자 경제 방송입니다. 마지막 한 분, 이따가 2분 더 뽑을게요. 오, 민성님 너무 빠른데? 이야, 민성님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제 이름도 좀 넣고 싶긴 하네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3분 추첨을 먼저 마쳤고요. 2분 추첨은 코인 이야기 끝나고 이제 공지나 이런 안내 드리기 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라 강의 들으러 와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한 강의를 들어주셔야겠죠. 다음에는 저랑 운영진 분들 이름도 넣어볼게요. 운영진 분들이 왜 우리 이름 안 넣어주냐 막 이런 매니저분들도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 받아가지고 조금 첫 번째 분 아니더라도 조금 해볼게요. 아니다, 첫 번째 분으로 해야 돼. 그래도 1등 하셨잖아.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갑자기 재밌는 거 하다가 안 좋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더리움 주가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이더리움 주가 현황. 갑자기 여러분들 한숨이. 저도 이더리움이 지금 몇천만 원 정도 손실인 것 같아요. ETH가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좀 깨닫게 되었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응을 못해서 너무 바빠서 핑계를 대자면 그런 상황이고, 민성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얘기를 하려고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게 사실 주봉입니다. 주봉. 여러분들 차트 잘 못 보시는 분들 주봉이 뭔지 모를 텐데 이 봉 하나가 일주일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자, 그럼 지금 하락을 이만큼을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도 하락해, 저번 주도 하락해, 저저번 주 하락해, 저저번 주 하락해, 저번 달 하락해, 저저번 달 하락해, 이런 상황을 우리 투자자들이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왜냐면 이제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나 국제 정세가 막 무역 전쟁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코인입니다. 코인.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먼저 빠지고 그 자산들이 안전 자산들로 흘러가거나
배당주나 뭐 소비재 자산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저항선이나 지지선 많이 그어드리잖아요. 그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으실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장기적으로 차트를 펼치신 다음에 전 고점들이 어딘지 체크를 해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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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계속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종목은 저항을 받죠.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도 되고, 이게 자기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저항선 하나를 내가 스스로 그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지선도 그어볼까요? 자, 지지선은 좀 장기로 보면 좋은데, 여기 있었고 여기서 또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 하락 지지 받았고 받았고 받았고죠. 그러면 제일 하단 지지는 저는 여기로 봅니다. 지금 기준에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 이렇게.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여기서 또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나 저항이 선생님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본 기준으로 위에서는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밑에서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은 내 주식이나 종목, 내 코인 종목이 빠지지 않을 가격에 도달했다 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이 지지를 못 받으면 무너지겠죠. 그 무너지는 건 보통 어디까지 많이 무너지냐면 다음 지지까지 많이 무너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지선쯤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저도 손절하는 거 막 공유 드리잖아요. 손절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주가가 상승할 측면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시거나 보유해서 뭐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가격까지도 써서 착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싸진 상태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올라가려면 엄마 아빠인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돼요. BTC가 올라가줘야 이더리움도 따라서 연동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보통. 근데 BTC가 지금 주춤하니까, 왜냐면 미국이 가격을 안 올리고 있죠. 사실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7천만원에서 9천만원, 8천만원대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굴리는 돈이 1경 이상인데 BTC 가격의 지지를 얘네들이 여기서 해주겠죠. 부자들이니까. 네. 근데 지금 한 1억 2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지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 눌러놓고 많이 매집한 다음에 나중에 띄우겠다 라는 측면인 것 같고, 혹시나 상승장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관세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뭔가 잡음이나 문제가 없다면 BTC는 갑자기 3억까지도 급등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고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올랐던 부동산 자산 비과세로 매도를 하고, 거기서 나온 억대 이상의 현금을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배분하려고 하는 작업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투자를 잘 알고 경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모르면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 드리고, 포트폴리오도 뭐 지금은 많이 좋진 않지만 금요일날 항상 공유 드리고, 매수매도 있을 때마다 그날 당일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선생님 요즘 안 올라오던데요? 근데 요즘 매수매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앞에서 나온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까지 올려둔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더 사고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측면은 매도에 올려놨어요. 혹시나 동탄에 집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구독자 할인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탄입니다. 우리나라 5대 건설사 중 하나고요. 네. 네, 맞아요. 23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더 비쌌어요, 원래는. 230만원도 아픈 가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투자자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호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더리움 설립자인 비탈릭이 이제 나 밖에서 춤추거나, 이 사람 춤 많이 추거든요. 그러지 않고 연구 몰입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좀 회사 일을 좀 할게, 임원진도 개편을 하고, 예, 요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은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이더리움 만든 사람인데. 네. 그래서 레이어 확장이랑 개선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할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뭐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UX, 우리 디자인에서 UI UX 하죠. 그 UX라는 단어고요.
확장성 중심의 기술 전략을 할 거야. 그래서 레이어 1에 대한 확장을 하고 레이어 2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거야.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중 하나들인 팩트라, 후사카, 뭐 글램스테, 르담 업그레이드를 할 거야. 이건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김범준인 것처럼, 제가 꾸테크인 것처럼. 그래서 어려운 용어더라도 혹시나 깊이 보실 분들은 쳐서 좀 프로젝트 같은 거 검색 좀 해보시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비탈릭 너무 너무 해맑아요. 진짜 이 사람이 이더리움 만들었다고? 바지 사장 아니야?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말랐고 돈도 안 쓰는 것 같고 좀 그런 사람입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 간단히 기본 설명 좀 드리자면, 레이어 1이 좀 대형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네, 비트코인입니다. 아, 코인입니다. 비트코인한다.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2는 레이어 1이 좀 상위 계층이라면 그 다음 계층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1보다 내가 속도도 좀 빠르게 해보면서 수수료도 싸게 해줄게. 우리 스타벅스 있고 투썸 플레이스 있고 이러잖아요. 커피 그 브랜드들 보면. 근데 이디야도 있고 그 다음에 컴포즈 있고 요즘 메머드 커피, 맘모스 커피 이런 것들 저가형 커피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 빡대죠? 네, 요렇게. 이거 테라 루나 코인은 망했으니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코인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솔라나랑 이더리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호재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더리움을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투자하고 있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5월 7일날 팩트라라는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를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옛날부터 한다고 했는데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비탈릭이 돌아오면서 나 이제 진짜 해볼게 하면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아진다고 해요. 물론 암호화폐가 해킹 위험도 많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최소화하고 확장소도 늘리고, 우리 이더리움 수수료 진짜 제일 비싸거든요. 이더리움 비싼데 싸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아는데 이런 걸 모르는 이더리움 그냥 물린 사람들은, 이름값 니값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불안하겠죠. 근데 저희는 한 번 더 기회를 볼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비트 가격이 받쳐준다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M2 통화량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전망인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머니랩의 설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전달드린 자료긴 한데, 맞아요. 이 BTC 가격이 주황색 선이고요. 여기 M2 통화량이 노란색 선이에요. 선생님, 또 M2 통화량은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시중에서 거래하시죠. 뭐 물건 사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흘러다니죠. 이런 통화량을 말해요. 그러면 시중에 거래가 많아지면 M2 통화량의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 통화가 많이 흘러 들어가면 제품도 많이 팔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회사들의 매출이 상승해. 순이익이 상승해. 그럼 우리 돈 많이 벌어. 연봉도 상승해. 서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오프셋 바이 108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M2 통화량을 108일 앞당겨서 그래프가 표현됐다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BTC 가격 흐름과 맞춰서 보니까 뭐야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M2 통화량의 흐름을 108일 미래로 보내버렸으니까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BTC 가격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알겠죠? M2 통화량 그래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머니랩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면 성수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글에 M2 통화량 치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 나옵니다. 네, 그렇게 급하시면 보셔도 되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개념은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도 매니저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중국이 비트코인이랑 미국 국채 매도한다는 썰이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뭔가 이제 일진한테 안 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일진인데 니네랑 아예 반대로 갈래.
이런 측면을 강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쪽을 공부하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가 이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저는 중국보단 미국 편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국 편이 계시다면 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중국 주식 투자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이고 채권자는 빚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서 미국한테 돈을 받거나 채권 이자를 받는 국가인데, 야 미국 니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린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가격 낮출래 해서 코인 거래나 보유가 금지된 거죠. 중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 자, 여러분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걸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걸 표현한 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보이죠? 이게 장기적 차트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금을 캔다고 해볼게요. 금을 캐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 그러면 금 가격이 이제 점점 희귀해지겠죠.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점점 채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반면에 요즘 시장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서, 이게 채굴 해시레이트보다 가격이 낮았을 때는 비트코인이 투자하기 좋을 때거든요. 높을 때는 안 좋고. 보이죠? 좀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상한 건지. 여기도 높았죠 많이.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또는 이제 투자할 사람이라면 이런 거 봐주면 좋아요. 또는 머니랩에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그냥 머니랩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다 머니랩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맞아요.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는 장기 신뢰도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 반감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채굴로서 그 수량을 채굴 보상으로 채굴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 채굴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복사된 암호화폐, 이상한 암호화폐인지 아니면 정확한 코인인지 검증을 하는 걸 채굴이라고 해요. 그냥 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작업을 쉽게 마이닝이라고 해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컴퓨터가 굉장히 슈퍼컴퓨터급으로 빨라야 되겠고, 남들보다 이 보안 검증 과정이 더 빨라야겠죠. 그런 것들을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 수요가 급증을 한 거고, 그래픽 카드 중에서 고성능 고효율을 가진 HBM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런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를 저는 좀 좋게 봤었던 거고, 근데 관세를 때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이유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하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반감기가 뭐냐면, 방금 배웠던 그 채굴을 반절로 보상을 줄인다는 거예요. 점점. 왜냐면 비트코인은 총 수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4년마다인가 이제 반감기가 찾아오거든요. 그 반감기마다 이제 2분의 1로 줍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거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뒤면 진짜 그 사토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또는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마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질 거니까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럼 저도 그런 거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25% 정도 진행이 되면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는데, 사실 큰 이유는 없다, 요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는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잘 맞았는데, 이제는 채굴 보상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감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이클, 그리고 방금 봤던 M2 유동성, 관세 영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 거래소에서만 두나요? 아니면 개인 지갑에 옮기시나요? 사실 그냥 거래소를 좀 믿는 편이라서
아직은 뭐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냥 두고 있고요. 이런 거래소 이슈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BITU로 증권으로 샀는데 ETF로 BIT랑 ETHU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이제 증권으로 샀는데 이게 조금 하락을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난 불안하고 좀 이슈가 있다면 개인 지갑 월렛에 옮기거나 아니면 ETF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코인 얘기할 건데 RWA예요. RWA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어가 안 어려워요. 리얼 월드 에셋이요. 실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실물. 자, 이거 돈이죠. 보리, 석유, 금, 테슬라 주식, 이산화탄소, 아파트, 채권, 아트 이런 것들을 RWA라고 해요. 리얼 월드 에셋을 줄여서. 근데 이거를 온체인 토큰화한 게, 그러니까 코인, 토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토큰화, 코인화한 게 이제 RWA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으로서 이제 그림도 거래하고 막 이러죠. 이걸 말해요. 그래서 RWA 온체인 현황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기보다 밑으로 읽어 드릴게요. 총 RWA의 가치의 추이가 빠른 성장세를 4년 동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비중은 3호 대출이었는데 최근 급중은 미국 국채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채권 쪽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토큰화되는 과정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다예요. 자산 파킹도 그렇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RWA 시장이 채권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네. 온도 파이낸스 바로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제가 온도 파이낸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지금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좀 알겠죠? 왜 이렇게 제가 자산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진짜 이런 거 원래 제 마음 같아선 돈 받고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구독자로서 제 앞으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게 온도 파이낸스인데 정준님이 맞춰주셨어요. 정준님이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더 성장하시라고 도서 한 권 보내드릴게요. 이 도서 추첨 당첨되신 분들은 도서 그 8권에서 선정하셔가지고 저 그 남겨주시면 돼요. 저나 매니저님한테. 혹시나 8권 다 읽었다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도서 어떤 거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부탁드리고 그럼 나 RWA 코인 투자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세계 대표 코인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 코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가문도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인스티튜트 뭐 이런 거 기관 이름인데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34만 개의 온도 파이낸스 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솔직히 일장이잖아요 지금. 그쵸?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5월 투자 대응법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우리 아까 그거 2분 추첨 안 했었죠? 네, 2분 추첨 안 했었기 때문에 꾸니가 누죠? 아, 꾸님인가요? 네, 맞아요. 체인링크 방금 뭐 종목 중에 있었어요. 저 꾸니라고 하셔가지고 꾸니 코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요거 한 분 더 추첨해 볼게요. 한 분. 마지막으로 해볼까? 아닌가?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할게요. 빠르게 해야 되니까 시간 너무 잡아먹으니까. 자, 갈게요. 꾸니코인 누가 되실지. 다음에는 부금도 좀 준비해야겠어. 박진감 넘치는 거. 김상혁님. 안돼 상혁님. 재밌는데요. 요번 거 재밌네. 상혁님 다시 1등. 한 대 맞았고. 상혁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경로가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인원 치고 인원 엄청 많죠. 다음에는 좀 긴 거 있나 한번 보긴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상영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면 추첨 다 끝나면 여러분들 아쉬워서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마지막 추첨은 이따가 할래요. 이따가 할게요. 금방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마지막 추첨 한 분 남았으니까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5월 투자 대응법 이거 한 2~3페이지로 준비했기 때문에 짧아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5월은 이것만 체크해 보기. 미국이 5월 8일이고 이거 뭘까요 여러분?
가장 빨리 말씀해 주신 분께 또 선물이 나가겠죠. 도서 선물이. 뭘까요? 왜 이 날짜 썼을까요? 네, 미소님 금리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당첨되셨습니다. 미소님 당첨 축하드리고, 금리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5월에 금리를 낮춰줘야 유동성이 시장이 풀리면서 투자자산들에 대한 상승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상 금리보다 낮아지는지 아니면 높게 나왔는지 또는 동결을 하는지 인상을 하는지 요걸 이 날짜에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머니랩 구독자들이죠. 여기에서 바로 당일날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만 진짜 투자해주세요. 귀찮아서 유튜브 쇼폼이나 인스타 쇼폼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거 많이 10분만 덜 보시고, 보시더라도 10분만 덜 보시고 우리 공부하는 걸로.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예요.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까지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딱 두 키워드로 구성을 해봤어요. 현금 보유랑 분산 투자인데 지금 현금 보유가 아니라 분산 투자에 빨간 키워드 색깔이 입혀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 달 같았으면 현금 보유에 제가 더 빨간 키워드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분산 투자 해나가도 될 때 같아요.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선반영, 기적의 선반영 들어봤나요? 선반영이라고 하죠. 좀 시장의 선반영이 돼가지고 많은 하락을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늘려는 놨지만 이것을 써야 분산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럼 현금이 적어질 텐데 이걸 또 부동산 매도한 걸로 마련을 좀 하고, 원래 제가 고정비가 좀 큰 편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GGU 사업에만 집중을 하려고,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인테리어 사업도 같이 했던 걸로 아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인테리어 사무실 정리도 해서 고정비를 줄였고, 고정비를 줄이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열심히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요건 괜찮아요? 네, 요렇게 열심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현금 보유량 늘려라, 소비 줄여라, 배달 음식 먹지 마라, 그리고 예적금 이제는 조금 빼서 투자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네. 스타벅스 사 먹지 말고 저가형 커피 사 먹자.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면서 우리 투자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건 진짜 머니랩 하루 10분 필독하고 이모티콘 하나만 남겨주세요. 거기에다가. 네, 이모티콘. 물린 거는 일단 존버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건 좀 디테일한 직접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변은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저항선이나 지지선 올려드리잖아요. 코인들 대부분 그거 보시고 손절 라인이랑 익절 라인 보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코칭까지 못 해드려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하락률이 너무 크면 진짜 그냥 존버하시고 네, 이렇게 가는 걸로 해보자고요. 하루 10분 필독 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머니랩 5월 공지랑 혜택 안내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강의는 추첨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늘 진행 좀 잘한 것 같은데 부금만 준비했으면 딱인데 BGM만. 와, 민주님 빨랐는데 하지만 여기가 관건이죠. 수양님 1등으로 달리고 있고, 현우님 치고 올라옵니다. 아, 동규님 도와줬어요. 아, 현우님 축하드립니다. 동규님 덕분에 현우님이 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입으로 부금은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현우님 축하드립니다. 동규님은 약간 어시스트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걸로 할게요.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5월 머니랩 앞으로 많이 구독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트가 익숙지 않고 머니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나 잘 모르겠다, 보는 법은 알겠는데 그런 거 설명드리려고 또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머니랩 공식 사이트가 오픈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월 머니랩 무료 참여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었고요. 사이트 회원가입 수만 1473명이 되었습니다. 오픈 21일 만에. 엄청나죠?
앞으로 10,000명, 20,000명, 10,000명까지 저는 쭉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꾸테크 저점에서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머니랩만 잘 봐주세요. 그래서 4월 구독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머니랩 시작이 됐는데 오픈 기념 할인 혜택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대 약 67%나 할인이 됩니다. 구독 플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운영진 분들의 주장을 제가 대표로서 갑질을 좀 해가지고 할인 많이 드리자 해서 67%의 미친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요. 부담 덜 드리려고 여러분들. 왜냐면 사이트 운영도 그렇고 비용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그냥 최소한의 비용만 받자라고 운영진분들한테 했고, 이 할인 혜택 이벤트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 힘이 약해지면 운영진분들의 힘이 강해지거나 또는 머니랩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치가 높아지면 금액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 신청 방법은 사이트를 그냥 접속하셔서 채널 구독하기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 사이트 접속하시면 이렇게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나오고요. 혹시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가입해 주시고, 약관 동의가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구독자분들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저점에서 하신 분들이죠. 네. 12월 달부터. 그래서 여기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를 좀 해주셔야 이 공지나 이벤트 안내가 저희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이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채널 구성했으니까 뒤에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약관이나 정책은 한번 읽어보시고 환불 안내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머니랩 하다가 내가 만족을 못하겠어 한 분이 계시다면 해당 월에 구독비 빼고 나머지 남은 구독월에 대한 부분을 100% 환불이 가능하니까 그냥 편하게 진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트 보면 여기 동그라미 채널 있을 거예요. 요거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나 이제 고객 지원 매니저님이 잘 답변해 주실 겁니다. 운영 관련된 것만 되지 여기서 꾸테크님 코인 뭐서요, 주식 뭐서요 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 마이 페이지 있죠. 내 영상은 오늘 업로드 공유될 거예요. 강의 자료도 바로 끝나면 전달 드릴 겁니다. 이 마이 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구독 정보나 내 개인 정보 수정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입장도 요 사이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막 신청폼 쓰고 입금 계속 하고 내가 채널 링크 왔는데 확인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변수를 제가 개발자분이랑 미팅 해가지고 진짜 1,000,000원 이상 들여가지고 구현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돈 하나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제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지 버튼도 이렇게 바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구독해지 하실 분들은 좀 이용하시면 되고 해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 소망 살짝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플랜이 있어요 구독마다. 왜냐면 장기 구독자분들 지금 가격에 많은 구독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나 매달마다 결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 모집과 사전 모집 이렇게 구독 플랜이 나뉘어요. 상시 모집은 뭐냐면 우리가 4월 20일 날 입장을 해도 4월 1일부터의 게시물을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해당 월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상시 모집이고, 지금 4월 21일이고 우리는 이미 4월 채널에 입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5월 주식 채널에 대한 부분을 미리 나는 모집 신청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월 1일 날 자동적으로 내 채널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입장을 해도 되고 저희가 다 안내 문자나 이메일 이런 거 공유 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링크 접속해 주시면 돼요. 사실 머니랩 사이트 안에서 텔레그램처럼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건 어렵더라고요. 텔레그램이 보안이나 이런 UI UX 구현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아직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장기 구독 플랜을 선택을 하시면 할인율이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00원 지키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전 모집이 조금 더 저렴해요. 왜냐면 대기 기간이 9일 동안 발생하잖아요, 지금 신청해도.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모집은 사실 1일부터 열려있긴 합니다, 다음 달 거는. 근데 그 기다림 발생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가 더 싸요, 다른 상시 모집 구독 플랜보다. 물론 상시 모집 때도
당장 이용하고 다음 달도 이용하고 싶으니까 장기 구독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시면 사전 모집에 주식 플러스 코인 채널을 이용하시면 제일 저렴합니다. 이게 아마 89,000원일 거예요. 1개월에 두 개 다 해서. 그래서 이왕 하는 겸 나도 꾸님도 코인 투자하는데 나도 이번 기회에 코인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해볼까? 왜냐면 코인은 리딩방이나 진짜 그 레퍼럴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저는 온갖 거래소에서 저한테 제안 와요. 레퍼럴 할 생각 없냐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다 거절하고 익십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돈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모여서 내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누가 이제 구독자분 중에 계좌이체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계좌이체도 구현을 했어요. 카드도 카드사 구현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5대 카드사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카드사 협의가 끝나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작성 이벤트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많이 얻어가시고 4월 동안 머니를 재밌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땠는지 후기랑 수익 인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전원 쏘겠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프티콘 형태로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참여 어떻게 하냐면 후기랑 인증글 남겨주시고 사이트 내에서 GGU 카톡 채널이 있어요. 그냥 우리 카카오에서 이거 돋보기 모양 있죠. 여기 GGU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채팅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카톡처럼. 여기에 공유해주세요. 내가 후기 이거 남겼으니까 저 커피 주셔라.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하면은 저희가 예 구독자님 드려야죠 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추가하시면 알림이나 공지를 카톡 채널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막 중구난방으로 이메일이든 문자든 다 날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기에서 채널에서 이벤트 알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매니저님은 이제 저희 사이트 링크랑 요거 카톡 채널 링크 2개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보너스는 이제 투자 체크리스트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거나 코인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투자하실 때 구테크 노하우 그냥 진짜 한 페이지로 받아가시라고 요것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쿠클래스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진짜 주식을 차트 해석까지 정보 찾는 것까지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 구테크처럼 나도 해보고 싶다, 이 사람 레버리지 제대로 해보자 하실 분들은 여기서 주식 코치 클래스 이수하시면 제가 이렇게 진짜 잘 케어해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무료 강의 있어요. 거의 뭐 한 주식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1시간 반 정도 되네요. 이거는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다 베풀고자 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투자 정보를 왜 알려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들, 기관들 손에 놀아나지 않고 올바른 투자로 수익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저와 비슷한 2030, 4050 세대들이 올바른 투자로 부의 상승을 이뤘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머니랩 오늘 4월 특강의 내용이었고요. 구독 서비스랑 코칭 클래스 묶어서 할인하면 저 돈 벌 수 있어서 더 좋겠죠. 근데 주식 코칭 클래스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1개월 머니랩 무료 구독권 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구독 중이시더라도 그분들한테는 1개월 추가 연장 드려요. 네, 돈 더 벌려는 게 아니라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지금 올려드리는데 저기 통해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뭐 머니랩 서비스나 이런 쿠클래스 서비스나 저에 대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에서 소통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 채널 이용해 가지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혹시나 머니랩 서비스 이용하셨을 때 궁금하신 거나 오늘 강의 들었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자율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랩이 이제 저만 이제 투자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 머니랩 2개월 차인데 너무 감사해요. 항상. 아, 감사드립니다, 윤수님. 윤수님 진짜 후기 잘 써주시면 저도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후기를 이전에 많이 받았었는데 애초에 사이트가 없었다 보니까 쌓인 후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머니랩 매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넷째 주 월요일 날 최대한 당월 초에 공지를 드리고요. 왜냐면 저도 개인 일정이 있으니까 넷째 주나 다섯째 주 또는 셋째 주로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가 있어서 날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머니랩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유튜브 라이브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당연히 머니랩 분들한테도 참여 링크 다 드리도록 하겠죠. 유튜브 롱폼 제작은 아마 곧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향해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 만난 게 저점 매수 하셨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소님, 저도 경제뉴스 매일 찾아봤었는데 제가 못 보던 것까지 찾아서 올려주셔서 요즘은 머니랩만 참고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악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연하죠. 잊었으면 전 벌써 잊었겠죠. 사실 이런 거 안 했겠죠. 그냥 레퍼럴 했을 겁니다. 자극적으로 올려가지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진 않아서 저는 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리딩방이나 뭐 리딩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불법 리딩방이 나쁜 거죠. 불법 리딩방이나 이런 레퍼럴만으로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거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골드 버튼 가능할까요? 열심히 해볼게요. 요즘 조회수는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려주시는 파일 받으려면 모바일 말고 PC 버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모바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 PDF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내 막 파일함에 그냥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설명 저번 달에는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올려드릴게요. 이번 주대로. 그래서 둘 다 됩니다. 혼자 어렵게 공부하던 걸 풀어줘서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리 중인데 주요 뉴스 챙겨보기도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건 진짜 이것도 짧은 후기잖아요. 여러분들 후기 남겨주실 건데 이거는 찍어서 남겨놔야 돼. 아이고, 공지가 너무 갑자기 올라버렸네요. 못 찍었어요. 아쉽지만 여러분들 후기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보면 저 골드 버튼 곧 가는 줄 알 것 같은데 구독자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 투자 시장 어려워서 저도 좀 재미없는데 우리 그래도 그냥 트럼프 행보 보면서 다음 기회 진짜 제대로 기회가 오고 있구나 느끼면서 재밌는 장세를 한번 느껴보자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캡처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거의 1시간 반 가량 좀 뺏었기 때문에 또는 뭐 오늘 야근하거나 무료 특강 틀으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일 시키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보기 빨리 올려드리고 강의 자료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거나 또는 뭐 정말 좋은 집에 살거나 이러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성장시켜 드릴게요 하고 있는 이유, 성장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카페를 차리고 싶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투자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성장 많이 하셔서 같이 진짜 투자 이야기 하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5월에는 더 알찬 정보와 혜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머니랩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사이트 한번 알려드리고 네, 유튜브 알려주고 이런 사람 잘 하더라. 너 한번 맛 봐라.
진짜 제 구독자분 중에 아시는 분은 친구를 오히려 결제해 줬어요. 친구가 반신반의하니까 1개월만 들어봐. 그리고 그 들었던 친구가 1년 구독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추천인 적어주시고. 그래서 추천인이 많이 쌓이면 이제 추천인 쌓인 분들 제가 무료 구독 연장 될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안 해줘도 되잖아, 저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왜냐면 추천인으로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10% 이렇게 드렸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래서 그냥 구독 연장을 드리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머니랩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그런 거는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 같이 성장하면 배가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또 찍어야 된다. 저도 저 F라서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월요일부터 너무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우리는 또 내일 머니랩에서 만나고 5월 특강에서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투자 수익 많이 자랑할 수 있도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나 무료 다시 보기는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좋은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남겨주세요. 이거 또 찍어서 같이 올릴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인사 남겨주세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샜어요, 사실. 저 밤샜습니다, 오늘. 사이트 구축이랑 결제랑 이런 거랑. 그래서 혹시나 결제나 이런 거 구독비 하시다가 이상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또는 내 구독 기간 이런 거. 네, V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진짜 방송하시는 분들 갑자기 존경하기 시작했어, 좀. 잠시만요. 네, 인사 남겨주세요. 마무리. 네, 굿밤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좀 밥도 못 먹었는데 밥도 좀 먹고, 저도 오늘 쇼폼 조금 보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해볼게요. 내일 또 달릴 거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